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재판 소식부터 들어봐야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관시설 파괴와 선전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행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면서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내란 음모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해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이 내란의 실행 행위를 나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법상 내란 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로가 존재하고 참석자들이 아로의 구성원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에 관한 단순한 의견 교환까지 음모죄를 적용하게 된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에서 이인복 대법관 등 3명은 이석기 피고인 등이 선동한 것이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란 선동이 아니다라는 쪽에 3명의 대법관이 손을 들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영철 대법관 등 4명은 이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에 합의하지는 못했더라도 이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으로 나간 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 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내란 음모죄까지 인정해야 한다 하는 쪽에 그렇죠. 4명의 대법관이 손을 줬고요. 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옛 통합진보당 측은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고 또 아로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통진당 해산의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음모죄가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이 통진당 측이 4월 보궐선거에 나가는데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법제도가 정상 작동한다는데 안도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이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판 소식인데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배후 인물로 지목이 된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조홍천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이 주장해온 혐의 내용을 오늘도 완강히 부인했고요. 또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도 법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박관천 경정의 박스 안에 있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 측은 네. 숨진 최모 경위의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박스 안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했다. 네,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박관천 경정은요. 이 변호인과 아직 의견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차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의 대상인 수사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향후의 심리를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자, 오늘도 이 뉴스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연말정산 논란. 당정이 어제 소급 적용까지 꺼내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죠. 불씨가 여전하다면서요? 일단 야당은 어제 당정 논의 내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한마디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그 관련자 등에 대한 문책까지 거론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청문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어제 소급 적용 카드로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소급 적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당장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의수 의원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월에 있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부 업무보고 때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비서실장이 사퇴 수순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5차례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 가운데 김 실장이 참석한 것은 지난 15일 단 하루뿐이어서 사실상 사퇴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기춘 실장은 여러 차례 사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일도 아닐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퇴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뉴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어린이집 사태입니다. 그렇죠. 3월부터 이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방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실상 그래서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여야는 아동을 학대한 교사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CCTV 설치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쟁점과 논란으로 되고 있어서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이 전체 가구 중에 월세 비중이 전세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주택 점유 형태 가운데서 월세 비중이 23.2%로 그 전세를 추월한 건데요. 2012년 조사에서는 전세 비중이 월세에 비해서 약간 높았습니다. 네. 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에서도요. 그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월세 비중이 41%로 그 2012년 34%, 또 2013년 39%에 이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월세 전환이 계속 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2년 4.3년이었는데 작년에는 3.5년으로 줄었고요.
예, 이거는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예,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 그 자가 보유율은요, 계층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소득 1에서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년 만에 2.9%포인트가 하락했고, 중소득층 역시 그 56.4%로 떨어졌는데, 그 고소득층만 77.7%로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저리에 빌려 쓸 수 있도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고용노동부는 그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을 해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네. 사업장에 소속이 돼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습니다. 또 2천만 원의 융자를 받은 다음에 1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3년 분할로 상환했을 경우에요. 이자 부담이 연 148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25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네. 1인당 그 총 융자 한도액은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부모 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서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그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도 임금 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말이죠. 침체 빠진 유로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이 배경은 뭐고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유럽 중앙은행의 그 양적 완화 규모가요, 그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최대 1조 유로, 약 1,27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2, 3차 양적 완화 규모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예, 대규모로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가 양적 완화 정책을 벌일 때에도 이 유럽은 초저금리 정책, 또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 은행을 통해서 기업 저리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수를 해왔는데요. 예. 유로존 경제가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또 지난 분기에는 소비자 물가까지 하락하면서 그 디플레이션 그 우려가 심화되자 그 미국식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양적 완화 개시를 반기고 있습니다. 유럽 자금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금융시장이 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유럽 증시는 독일을 포함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그 훈풍이 예상됩니다. 유로존 국채를 많이 보유한 유럽, 미국 금융기관들이 그 ECB의 자산을 처분한 다음 여유 자금을 그 한국 등 우리나라 등 그 신흥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ECB의 유동성 확대가 오히려 투기 자본 흐름을 강화하고 또 각국의 양적 완화 경쟁을 부추기는 등 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슬람 국가 IS, 이 아주 급진 무장 단체인데 일본인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내일 오후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뭔가 대책을 찾은 것 같습니까? 일본 정부가 인질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동영상을 확인한 시간부터 계산해서 데드라인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시간과의 싸움 속에 모든 외교 루트와 채널을 동원해서 석방 구섭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인질 2명이 무사한지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IS에 요구한 그 몸값 2억 달러를 과연 지불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몸값 지불 여부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질 가운데 한 사람은 프리랜서 언론인 고토 씨라면서요. 그런데 이 고토 씨가 가이드에게 속아서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현지 취재를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고토 겐지가 시리아인 가이드에게 속아서 인질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고토는 지난해 10월 25일 터키의 국경 도시 킬리스를 통해 시리아로 들어갔는데요. IS 치하에 있는 시리아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터키인 가이드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잘 알고 있는 시리아인 가이드에게서 호출을 받았다면서 국경을 넘었다가 결국 실종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토가 IS 내부 취지를 미끼로 접근한 가이드에게 속아서 인질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불은 다 꺼졌습니까? 영하의 추위 속에 바람을 타고 수시간째 번지던 불은 이제 다 꺼졌습니다. 네. 화재가 난 곳은 미국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자리 잡은 엣지워터의 고급 아파트였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쯤, 현지 시각으로는 수요일 저녁 5시쯤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하의 날씨 속에 주민 400여 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고 인근 2,300가구에 정전이 빚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발론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은 또 한인 상점과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소방당국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엣지워터시 당국은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일부 도로를 폐쇄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오후 대법원은 이석희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렸죠.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RO의 실체를 놓고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는 헌재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석희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연결을 했는데요. 네. 재판 결과 보셨죠? 네, 내란 음모는 무죄다. 무죄다. 그런데 내란 선동은 유죄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특히 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그 RO의 실체 문제는 일종의 사실 판단이니까 고등법원에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예상했던 대도다 이 말씀이시군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대법원 판결하고 저번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뭐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더 이상 그 RO의 실체를 그러니까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못한 거죠, 검사가. 네. 네. 근데 헌재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판결을 썼습니다. 그러나 헌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각자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상대방 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건 없고 두 사건이 말하자면 정당 해산과 내란 음모 선동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그 취지가 다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큰 줄기로 볼 때 저는 뭐 두 기관의 판결이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갔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북적인 성향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일에 내란 음모가 구성이 안 되고 내란 선동만 되기 때문에 뭐 정당 해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내란 선동, 정당의 공식 기구가 내란 선동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심지어 어느 정당이 공식적인 기구 모임에서 그 대표 등등등 기관 주요 인물들이 뭐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도 진짜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합정동에선가 무슨 회합이 있었던 게 그게 이제 단초가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RO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를 결국 그 얘기 거기서부터 비롯하는 것 같던데 이상돈 명예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라고 한다면 통진당이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 통진당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과 그 모임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이정희 전 대표를 유시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이석기 전 의원과 지지하고 그때 같이 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충수를 좀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 자체의 해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합정동 회합이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이 과연 음모 수준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검찰이 적어도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음모라고 했을 정도의 구체성 이런 것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거죠. 고등법원에서. 네.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뭐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다.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통진당이 이제 해산이 됐는데 4월에 이제 무슨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보궐선거에 지금 그 통진당 전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4월 이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히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의 조짐도 있고 재편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야권 사정은 잘 알 수 있지만 예. 제 짐작에 한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아무래도 좀 공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국민 모임에서는 존재감 때문에 후보를 내겠고 또 이제 통진당 관련된 그 후보가 무소속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재보선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번 화성 재보선에서 서청원 대표가 당선된 그 재보선이죠. 예. 그 통진당 대변인이었던 후보가 나와서 표를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상 서청원 후보가 긴장하고 선거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야권 분열로.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으면은 야권 분열로 의외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그걸 떠나서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 전반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돈 명예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느닷없이 또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명이 되려다가 불발에 그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정당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이 정당이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이 갈피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정당이 어떻게 개편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여당도 그 과거의 친이 현재 친박, 친박 비박 얘기하는 그런 갈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상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30%도 그냥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죠. 예. 여권이 국민들한테 불신임 당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이른바 개파 정치 같은 게 묶여 있다 또는 좀 지나치게 강경하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고 야구 간에 좀 우리 정치권이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좀 제 희망은 네. 좀 개파 정치 이른바 친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나무게 하는 예. 친자 이런 들어가는 다 없애고 네, 없어지고 네.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좀 사라지고 네. 그리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하고 예. 현재 경제 사회 문제가 진보 철학, 보수 철학 하나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우리나라를 좀 백년 대계를 구상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지금 정치권에서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전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수면하에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면하에서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가진 분들이 야권 그리고 여권 또 네. 이제 여야 속하지 않지만은 정치에 걱정하는 분들한테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집권 세력의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네.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야당도 제대로 좀 통합을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은 네. 그런 것이 수면 위로 분출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욕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년 4월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 정계 개편 같은 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 이제 기폭제는 뭐니 해도 이제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에 오늘도 여야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좀 토론을 했죠. 네. 경선 공천제도의 개혁, 경선 어떤 경선을 할 것인가, 등등 선거구제 문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돈 명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무슨 역할을 제가 혼자 뭐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제 생각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세력이 좀 생기거나 또는 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제 생각에 맞으면은 뭐 제가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합니다. 네,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28분 막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사고 구간 여전합니다.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차간 거래가 좁혀져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만 어렵고요. 반대쪽 반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를 쭉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로도 앞서 약수역에서 금호터널 방면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 여파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요. 종로는 외곽 쪽으로 종강역에서 종로 2가, 육가에서 용두동 사거리 구간 각각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그리움 찾아가는 영화세 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세 시봉.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민권 친구 강하늘 장현성 조봉래. 따뜻한 영화세 시봉 영화세 시봉 2월
도로 일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운전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 도로의 무법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5456번님께서는요. 도로의 무법자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고 강하게 쓰셨군요. 0516번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너무 약해서 도로 위 무법자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 운전을 영원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 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운전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 도로의 무법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축구 대표팀 우즈베키스탄하고 오늘 8강전 치렀죠? 이겼죠? 네.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4시 반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아시안컵 4강행을 다퉜는데요. 네. 한국이 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비겨서 연장에 돌입했는데 네. 센세이셔널 손흥민이 연장에만 2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손흥민 연장 전반 13분에 김진수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네. 이어서 손흥민이 연장 후반 14분에 차두리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한국은 2007년과 2011년에 이어서 3회 연속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연장까지 가가지고요. 네. 사람들 아주 애를 태우다가 네. 2골의 아주 승리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자, 넥센 출신 네. 한국은 4강에서는 어떤 팀하고 붙게 됩니까? 네. C조 1위 이란과 D조 2위 이라크가 내일 8강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 승자와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에 시드니에서 4강전을 치릅니다. 네. 아무래도 이라크보다는 이란이 더 껄끄러운데요.
이라는 한국과 1996년 아시안컵부터 무려 5회 연속 8강에서 만난 악연의 팀인데요. 우리가 이란을 이겨도 체력을 소진해서 그 다음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고요.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에 그 이란 케이로스 감독이 그 승리 후에 한국 벤치를 향해서 주먹 감자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국내선으로 내일 오전에 그 국내선으로 그 4강 결전지 시드니로 이동하고요. 네. 만약 4강에서 이기면은 결승도 시드니에서 치릅니다. 네. 넥센 출신 강정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넥센의 박병호 선수도 미국에서 화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CBS 스포츠가 오늘 그 박병호의 장외 홈런을 감상하자라는 제목의 그 영상 뉴스를 전했는데요. 장외 홈런을 감상하자. 네. 네, 맞습니다. 네, 박병호가 지난해 목동에서 열린 5월 NC전, 6월 삼성전, 8월 두산전에서 때린 그 장외 홈런을 차례로 소개했고요. 그 박병호가 외계 생명체 같다면서 그 박병호의 엄청난 비거리에 놀랐습니다. 네. 이 매체는 박병호는 그 한국 프로야구 넥센에서 지난해 52개의 홈런을 때렸고 내년 시즌 이후에 미국 진출을 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네. 박병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내년 미국 프로야구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네. 프로농구의 하승진 선수. 새해 첫날부터 이 코뼈를 다쳤는데요. 복귀 준비를 마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KCC 센터 하승진이 오늘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KT 원정에 동행했는데요. 네. 그 하승진은 지난 1일 삼성전에서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 한 여성 팬이 그 다리라도 부러진 줄 알았네라고 야유를 보냈고 그 하승진이 관중석으로 돌진하려다가 진행 요원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네, 네. 프로 선수가 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예. 그 여론은 여성 팬의 잘못을 지적하는 쪽이었고요. 프로농구연맹도 징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부과했는데요. 네. 하승진이 그 코뼈 교정 수술을 받고 묵묵히 재활했고요. 오늘 부산 원정 경기에 동행했습니다. 저도 지금 부산 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네, 하승진이 그 안면 보호대를 차고 그 경기에 대기하고 있고요. 네. 7시부터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지난 10일 터키 시리아 접경 지역인 킬리스에서 호텔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김모군. 실종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수사 발표를 했는데요. 김군이 터키로 떠나기 전인 지난 10월부터 이미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 IS에 합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군이 SNS를 통해서 IS 가입 정보를 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의 당국은 테러 관련 정보 글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 29개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까지 취했죠.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실종된 김군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납치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예, 납치 가능성보다는 김군 스스로가 IS 대원이 되고자 시리아 행을 택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요. 검색어 같은 경우도 IS 관련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삭제된 파일 이런 것들 복구해내면서 김군이 애시당초 시리아 행을 결심하고 그래서 터키로 건너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군이 이제 계속 한 1년 가까이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 트위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접촉했던 그런 쪽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김군이 그 SNS에 남긴 글들을 미루어 보면은 가족과는 좀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군이 IS에 현역된 것도 혹시나 그런 정서적인 배경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학교를 중학교 때 그만두고 본인 집에서 이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통화 기록도 동생과의 통화 외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김군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밝힌 가족과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원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에 의하면 아이를 너무 나쁘게 하는 언론을 보고 굉장히 더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될 때는 아이 혼자만의 잘못이겠나 우리 못난 부모를 만난 것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책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족 간에 그동안 여러 사연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IS 대원이 된다고 새로운 삶이 되지 않다는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만 이 나이에는 그걸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10대의 나이에 이런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사회와 국가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가족관계는 그렇다고 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김군이 이렇게 IS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현혹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터키에 그것도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국경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김군 자체가 IS 대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걸 트위터에 여러 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그 트위터리안 중에 한 명이 터키에 있는 핫산을 만나면 IS 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군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그걸 꾸준히 준비하면서 터키로 가서 핫산을 만나면 IS 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갔던 거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터키를 간다고 그랬지 시리아를 간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요. 솔직히 그 터키 밑에 시리아가 위치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취재를 다니니까 아는 거고요. 그래서 터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도 말 안 하던 아이가 자기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졸랐을 때 당연히 그걸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다른 이제 가이드를 붙여준다고 이제 지인을 통해서 붙여서 거기까지 보냈지만 이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한 그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시리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은 혹은 저같이 취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이. 네. 특히 이제 김군의 부모님께서는 전혀 몰랐겠죠. 그렇죠? 전혀 모르셨으니까 이제 그 여행을 기획해서 보냈고 그 김군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 없는 살림에 그 돈을 구해서 아이가 여행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출국 전에 집을 나오면서 이게 쪽지를 남겼다면서요. IS에 가입하겠다. 그런데 이걸 가족들이 보시고서도 이상한 느낌새를 못 채셨나 봐요. 그동안 김군이 가족들과 쪽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쪽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IS에 가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IS가 영어로 약자로 IS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게 이슬람 국가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셨을 것 같고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걸 보셨다 하더라도 IS인지 사실 확신을 하고 알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지는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죠? 네, 킬리스 그 호텔에서 나온 뒤로 그 바로 앞에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스크에서 터키, 시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국경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제 그 시리아 국경과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그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쪽으로 간 것까지는 택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행적이 묘연한 건데 김군 자신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쯤은 이제 IS에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죠. 시리아 북부에 이제 IS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 라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S 대원들은 그 라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카까지는 벌써 도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비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슬림이 되는 절차, 그 종교 절차를 아마 밟을 것 같고요. IS 대원은 전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아니면 IS 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절차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군은 무슬림이 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는 노출이 돼야 알 수 있죠. 그전에는 뭐 짐작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김군이 IS에 합류를 했고 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겠죠? 그 IS 대원이 간다고 해서 예 인질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갔으니까 훈련 대원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겠죠? 예, 뭐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전사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시리아라는 곳을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외국 자체도 좀 처음이고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IS 대원이 됐다고 다 무장 전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무장 전사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무장 활동을 잘하는 무장 전사들이 아무래도 전쟁을 나가면 승산이 있겠죠. IS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무장 전사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게 있나요? 주로 이제 사이버 부대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활동을 한다든가. 예, 거기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IS를 선전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예.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 전투를 나가는 요원하고 사이버상 전투를 하는 말하자면 이제 모집책이라든가 영상 비디오 작업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IS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 근데 어떤 쪽을 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게 IS에 합류를 했다가 탈출을 하거나 돌아온 친구들도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드물었지만. 예, 아주 드물은 케이스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자기 딸이나 아들을 구하러 수도 라카까지 가가지고 딸을 구해온 엄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아버지인데 그 쿠르드족이기 때문에 현지 말이 되는 그러니까 친척들 지인들이 다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구해온 경우 그리고 운 좋게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독일 친구 한 명이 이제 탈출을 했고 그건 이제 가족의 호소 때문에 이제 탈출하게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몇몇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시리아 국경을 넘어간 그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이게 몇 케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올 확률은 이제 적은 거죠. 만일에 돌아왔을 때 유럽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그 당사자에 대해서 무슨 처벌하거나 그런 조치를 합니까? 예, 뭐 유럽이나 뭐 호주 이런 데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테러 단체에 소속해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법들 이제 규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국적을 박탈하겠다 가면은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소녀들 같은 경우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벌이라는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제 호소를 해서 이제 처벌을 받더라도 돌아와라라는 쪽으로 부모님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김군을 만약에 접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처벌 내기보다는 이제 어서 돌아오라는 쪽으로 좀 호소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김군이 지금 그 IS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군의 SNS 계정을 찾거나 또 이 온라인상에서 접촉했다고 알린 터키 현지 인물의 SNS를 찾는 그런 누리꾼들이 늘었다면서요? 일단 뭐 SNS 자체가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픈돼서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SNS 계정 찾는 건 사실 일도 아니고 그 호기심에 또 이제 접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IS 대원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젊은이들이 처음 접하는 건 바로 그 호기심입니다. 저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저 세계 가면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여기서는 정말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기 가면 좀 내가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게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걱정은 되고 있지만 IS와 지금 시리아의 국제 정세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안다면 쉽게 현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런 이 메시지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직도 걱정이 되네요. 공식적으로 IS 조직원 모집 이런 것이 딱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장단체 중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전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차단 조치를 한다고 어쩌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거 뭐 돌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참, 우리 비밀 암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10대들만이 아는 그런 비밀 암호 통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차단하는 것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미지수고요. 또 잘못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 그런 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테러를 예상하게 하는 뭐 폭탄이라든가 뭐 자살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지하드 이런 몇 개 이제 단어들을 이제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조사를 하죠. 왜 이런 사람이 이 말을 했나. 그렇게 해서 사전에 테러 모의를 적발하는 그런 것도 많고 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테러 난 뒤로부터는 그 SNS나 어떤 인터넷상에 IS나 이런 알카에다 이 조직원이 혹시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삼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도를 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IS가 또 일본이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2시까지든가요? 내일 2시 반에서 3시 사이. 그 사이죠. 자, 이 IS가 그냥 뭐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김군 사건하고 거의 동시에 벌어져가지고 더 이제 걱정이 되게 만드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이제 2시 정도까지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참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아베 총리가 중동 지역 안정화 정책 하기 위해서 25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중에서 IS 대책 마련을 위해서 2억 달러를 주겠다라는 성명이 나오자마자 이 인질을 이제 IS 쪽에서 바로 인질을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IS 입장에서는 그 IS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을 이제 격파하기 위한 돈 그런 경비로 일본이 2억 달러를 쓴다라는 부분에 반감으로 그 인질 2명의 몸값을 2억 달러를 내라라고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말 한마디 한 거가 이렇게까지 비하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인 인질 사건이 내일 시한이 내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초긴장 상태죠. 지금 하루 정도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주고 테러 단체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인질 2명을 잃는 거냐 자국민을 잃는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인질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언론인으로 알려졌더군요. 고토 씨. 근데 이 사람은 시리아 그 현지를 취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리아 가이드한테 쏘가가지고 건너갔는데 이게 인질이 된 것이 아니야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제 경험상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 시리아에서 가이드를 하겠다. 뭐 미디어 가이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 IS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임스 폴 이제 첫 번째 미국인 참수된 미국인 인질 제임스 폴리 같은 경우도 가이드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에 이제 인질 참수된 그 미국 기자의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수많은 그 미디어 가이드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브로커들이죠. 그래서 시리아 내부에
특종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유혹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잘한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말들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취재하면서 단 한 명도 믿은 적이 없거든요. 전부 IS 애들과 통하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인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PD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안 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운전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르는 도로의 무법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1352번님. 택시기사입니다. 저희는 가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바 강력히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3633번님. 매일 쏟아져 나오는 힘 빠지는 뉴스 듣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경기도 안 좋고 힘들어서일까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조금만 참으면 좋을 텐데요. 네, 분노 조절 잘 해야 되겠네요. 휴대전화 끝자리 0101번님께 주간 경향, 885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나라는 기술감독 신동의 남윤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